지난달 신안해상에서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선이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 아찔했던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쾌속 여객선이 송전 선로 공사용 철선과 부딪힌 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큰 사고였지만 대응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순천 국회의원이 순천대 전남도 공무에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무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하와이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의 묘비가 대량으로 발굴됐습니다. 호남 출신도 13분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신안군 해이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아찔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 여객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최고 시속 48km,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신안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교량 아래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선체 기둥인 마스트가 분리됩니다. 부서진 기둥은 발사된 로켓처럼 수십 미터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툭 나길래 툭 하고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게 뭐 걸렸다 생각하고 많이 놀랐죠. 레이더와 GPS의 안테나가 달려있던 여객선 기둥이 부러지면서 선내 모든 통신이 먹통이 됐습니다. 200여 미터를 회항한 여객선은 늘어진 철선과 부딪힌 걸 알았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공사 중 지름 1.8cm의 작업용 철선이 해수면 60m 높이에서 15m까지 처진 겁니다. 놀란 인근 섬 주민들도 인명피해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판이 다 뜯겨져가지고 물속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지만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게. 목포 흑산도 항로에는 일주일 이상 대체 여객선이 투입됐고 사고 쾌속선은 수리를 마친 뒤 다시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쾌속 여객선이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는 앞서 보셨다시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쾌속 여객선이 속도를 줄인 채 멈춰섭니다. 놀란 여객선이 원인 파악을 위해 회항을 하자 그제야 인근 부두에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 한 척이 움직입니다. 공사업체 측이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치한 선박입니다. 철선이 늘어진 사실도 여객선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아차린 겁니다. 와이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달이 바로 지나고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속도로 간 거죠, 저희는. 공사 전 발주처인 한전 측이 두 척의 선박을 배치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상 감시 선박이 두 척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시 별도로 하겠다고 돼 있었고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당일 운항 인력이 없어 한 척만 배치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원래 신고가 무대에 있었는데 그날 선박 한 분이 못 나가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객선사 측에는 어떤 공사 정보도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도 통신 장비가 고장난 여객선의 선장이 목포 운항관리센터에 개인용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한전에만 보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가 오는 걸 보고서 조치를 더 확실히 했으면 좋았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하마터면 여객선 승객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충돌 사고.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뒤늦게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이 지난해 여름철 전체 피해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닭, 오리, 돼지 등 가축은 16만 8천여 마리로 지난해 여름 석 달여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6만 9천여 마리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현재까지 28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올여름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평균 기온도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대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공모에 여전히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현역 국회의원이 순천대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전남도의 공모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순천 지역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입니다. 목포에 이어 순천에서 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천대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 공모 용역에 근거가 없다며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주도의 공모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의 이 같은 전남도 공모 불참 입장에 지역구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처럼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태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도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실상 전남도 공모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겠다. 이런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이 같은 입장선에 순천 지역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문수 의원의 순천대 공모 참여 주장에 대해 일단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를 마친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양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하와이에 묻힌 한인 이민 1세대의 묘비를 대량으로 발굴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모금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인정받으신 분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호남 출신도 13분이 계시는데요. 79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와이 오아후의 한 공원 묘지. 축구장 10회 크기의 묘지 한편에 익숙한 묘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주인공은 1885년에 태어난 하와이 이민 1세대 김성률 씨 부부. 아들 부부와 함께 1925년에 출생한 손주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부부와 이제 이남 일녀 며느리까지 있는 묘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 근처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한인 묘지들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원 묘지 곳곳에는 한글로 새겨진 묘비가 눈에 띕니다.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민 1세대와 그 가족들로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팀이 확인한 묘비는 1200여 개에 이릅니다. 힘겹게 사탕수수밭을 일구던 한인 1세대는 대부분 한인 동지회와 대한인 국민회에 소속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1,500명이 손을 모아 안중근 의사의 재판비용 2,921달러를 전달했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위해서는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달러를 기꺼이 헌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돼 정부의 서운을 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묘비 가운데는 전라도 출신 13명을 비롯해 경상도와 경기도 등 원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묘비가 100기가 넘어 서운을 추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군 읍면까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기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토록 꿈꾸던 해방조국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이역 만리에 잠들어 있는 하와이 독립투사. 독립을 염원하던 그들의 외침이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와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제 악랄한 식민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실물 카드가 발굴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손희하 명예교수는 일제가 명함 크기의 카드를 제작해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의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분량에 따라 벌을 줬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손 교수는 일제의 악랄하고 집요한 식민 정책을 확인시켜준 실물 카드에 대해 국어 생활사 자료이자 일제 식민 역사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년 신규 교사 채용에서 전남의 채용 규모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3년 연속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이는 순회 겸임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과다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에 교사 정원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출생률 반등과 생활 인구,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에서는 올해 1월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출생 기본수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남해고속도로 강진 무이사 나들목에서 장흥 나들목 양방향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면 차단합니다. 도로공사는 강진 분기점 다리 거치 공사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면 차단한다며 2번 국도나 23번 국도를 이용해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안에 있던 가재 도구 등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센트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 여수 등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으며 각 지역은 기회발전특구와 문화특구 등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견 센터를 건립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건립 사업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도비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센터는 오는 9월 나주 봉황면에 전남경찰청 제3기동대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며 도내 수색견 3마리가 투입됩니다.